の光の中夜が輝くソウルサブカルチャークラブ夜を見せてくれ 안녕하세요. 서울 서브컬처 클럽입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한국의 낮은 출산율로 심각한 노동인구 부족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자명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외국인 이민자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외국인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익숙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대량의 비백인계, 건설 및 단순 노무직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을지, 더 정확히는 기존의 한국 사람들이 그들과 공존할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대 단절, 성별 갈등이 심화되는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진정 무엇인지와 다른 존재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잘 담아낸 서브컬처 콘텐츠를 한 편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콘텐츠는 가면라이더 시리즈 50주년 기념작 가면라이더 블랙선입니다. 저희는 해당 콘텐츠에 대해 정말로 간략한 부분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애니메이션들 모두 스토리를 미리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고 애니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면라이더 블랙선은 가면라이더 시리즈 50주년 기념작이자 1987년작 가면라이더 블랙을 리부트한 작품입니다. 가면라이더 블랙 자체가 당시 가면라이더의 리메이크와 같은 컨셉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시간을 거치며 진행된 가면라이더 시리즈에 대한 리메이크의 리메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괴인과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서 시작되며 인간과 괴인,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특이하게도 2022년과 1972년 두 가지 시점을 기준으로 교차하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괴인의 메타포는 약자입니다. 작품의 배경이 일본이고 가면라이더로 일본의 작품이니만큼 일본 기준의 마이너리티들을 대표하는 요소들이 전부 녹아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70년대 파트에서는 당시 실제로 큰 이슈가 되었던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했던 신좌파운동, 소위 말하는 적군파 같은 단체들의 활동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괴인들이 단체를 이루어 저항합니다. 반면 2022년의 괴인들은 조선적인 느낌을 가진 제1한국인, 특히 그 중에서도 조선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총련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메타포로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괴인들이 모두 약자인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작중 등장하는 괴인들의 정당 고르곰당에는 삼신관이라는 3명의 우두머리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정부와 특히 일본 총리 대신과 결탁하여 총리에 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쓰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세대가 80년대 이후 급속도로 정치화, 관료화되며 오늘날 과거의 그들과 대치되는 행보를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의 행보가 70년대 파트와 2020년대 파트에서 극명히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 작품이 단순히 선과 악의 잣대로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고 현대 사회 정치에서 보여주는 여러 모습을 담아내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면라이더 블랙선은 괴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는 창세왕, 그리고 그런 창세왕의 후보로 개조된 두 주인공 블랙선과 섀도우문을 통해 사회에서 서로 다른 두 집단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역사가 다뤄온 다양한 접근 방식과 그 한계를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다양성과 포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캐릭터가 겪는 내적인 갈등과 성장, 그리고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 사회에서도 매우 관련성이 높으며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이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지시마 히데토시, 나카무라 토모야, 하마다 가쿠, 히라사와 코코로 등 특촬물계의 전무후무한 역대급 캐스팅을 자랑하며 각본 역시 한국의 오징어 게임과 마찬가지로 국내 스폰서의 입김이 비교적 적은 외국 자본에서 투자를 받은 작품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10분 발휘한 케이스로 이 작품이 특촬물이라는 점은 오히려 가장 일본스러운 일본의 자랑을 통해 일본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조명하는 메스로 활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작중 계속해서 언급되는 전쟁을 위한 인체 실험,
대를 이어서 물려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본의 정치 권력, 군중의 헤이트 스피치 등을 배경으로 이것이 특촬물이라는 요소와 함께 섞여 오히려 지나치게 불편하거나 스토리가 지루해지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데빌맨 크라이 베이비와 같이 외국 자본을 통한 독창적이고 예술성과 상업성 모두 잡은 작품에 흥미가 있으시거나 특촬물이라는 장르의 가치에 대해 궁금증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 이민을 전가해보도록 휘두르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사회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고민이 되는 지금 꼭 한번 봐야 할 콘텐츠로 서울 서브컬처 클럽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한 콘텐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